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예언이나 선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한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국가는 갑자기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여준 행동 범위 안에서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할 뿐이죠.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대만 전쟁이 사실은 대만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시험대라는 것입니다. 먼저 중국의 선택지부터 살펴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전면 상륙전으로 장기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상륙전은 너무나 많은 병력과 물자, 그리고 희생이 따릅니다. 미군과 일본이 개입하면 중국 해군은 매우 취약해지고 즉각적인 경제 제재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죠. 그래서 중국의 현실적인 선택은 전면전이 아닌 결정적 압박입니다. 대만의 바다와 하늘을 봉쇄하고 항구나 에너지 시설, 해적 케이블을 타격합니다. 동시에 사이버전과 금융 교란을 일으켜 대만 내부의 붕괴를 유도하는 거죠. 중국의 진짜 목표는 대만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개입해도 이득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직접 공격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미군을 묶어두는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하려 할 겁니다. 팩트를 보면 주한미군은 대만 유사시에 가장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증원 전력입니다. 한국의 공군기지와 군수, 정비 인프라는 미군에게 핵심적인 후방기지 역할을 하죠. 중국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북한을 활용해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대만에 집중하자니 한반도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한반도에 대응하자니 대만 개입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즉, 한반도는 전쟁터가 아니라 미국의 선택지를 분산시키는 거대한 압박판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언뜻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권력의 논리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협은 바로 중국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 문제에 발이 묶이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은 자연히 약해지겠죠. 김정은의 최우선 목표는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정권 생존입니다. 중국이 대만 전쟁으로 고립된다면 북한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놓입니다. 중국과 운명을 함께하거나 완전한 고립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후경욱과 거래하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세 번째입니다. 군부와 당 내부의 친중 라인을 숙청하고 자주 노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미국과의 제한적인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친미 국가로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핵 동결이나 ICBM 발사 중단을 대가로 체제 보장과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생존을 위한 거래죠.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 중국, 소련 사이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이건 이념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떨까요? 푸틴의 장기적인 공포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아래에 있는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락하고 기술과 금융에 종속되어 전략적 자율성을 잃는 것이죠. 푸틴은 이걸 막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대만 전쟁 국면에서 러시아는 의외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을 동결하고 점령지 일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나토의 추가 확장을 유예하는 것과 맞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부분적인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죠. 이건 항복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소련은 수없이 거래했습니다. 러시아는 영원한 적을 만드는 외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약해질수록 러시아의 대미 협상 카드는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제 미국의 진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전쟁으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질식시키는 나라로 봅니다. 대만 전쟁은 그 명분일 뿐 본질은 중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실제 전략은 1대1로 사업에 묶인 채무국들의 부채 재협상을 유도하고 중국을 국제금융, 보험, 결제망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상 무역로를 통제하고 동맹국들을 통해 대체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죠. 여기에 더해 그린란드가 미국의 중요한 전략 카드로 떠오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북극 항로를 통제하고 막대한 히토류와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연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은 이미 북극을 차세대 패권 공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역할입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사실상 자동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때문이기도 하고 자위대가 방어를 명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센카쿠 열도와 동중국해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에서 빠질 수도 없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시나리오를 시간 순서대로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며 침공을 개시합니다. 미국은 즉시 일본과 한국을 후방 허브로 활용하며 대응에 나서죠. 이때 북한은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미국과의 제한적인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결하고 중국 견제에 나서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중국의 1대1로를 붕괴시키고 북극 패권을 장악하는 데 속도를 낼 겁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대만 전쟁의 본질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글로벌 체스 게임입니다. 한반도는 전쟁터가 아니라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더 유연한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대결보다는 금융과 네트워크를 끊어 상대를 구조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중국이고 가장 유연한 국가는 북한이며 가장 계산적인 국가는 미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